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제주도의 한 격리시설에서 머물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과 제주에 관광을 왔다 격리됐는데 평소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시설. 이곳에 격리 중이던 27살 여성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격리돼 있던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확인을 요청했고 방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온 여성은 같은 항공기에 타고 있던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됐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해당 약이 떨어져 보건소를 통해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황장애를 이제 앓고 있고 그래서 약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좀 심리 지원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의 병력을 고려해 지인의 옆방을 배정하고 낮 동안에는 지인과 함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별도의 심리 상담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인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한 조치는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이 여성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설의 격리자 20여 명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격리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강남 모녀에 이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 시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A씨가 제주에 입도한 이튿날인 16일부터 미열과 몸살 기운으로 해열제 열알을 복용했다며 이는 일상적인 약물 복용 수준을 넘어서 의심 증상을 고의로 숨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도 강남 모녀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나 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문화예술계도 비상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재치 있는 제주어 가사로 알려진 제주 토종 밴드 사우스 카니발. 지난 한 해 동안 5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갔지만 각종 축제며 대규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올해는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새 앨범도 판매가 부진해 생계 유지를 위해 기타와 드럼까지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날짜라도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이게 기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라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통스럽고 연극계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차례의 공연을 예정했던 이 극단은 코로나19 사태에 한 차례 공연을 개최한 게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관객 수를 절반으로 제한했고 배우들은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수입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들고 저희 공연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예술 모든 프로그램들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부수적인 수입도 없기 때문에 최근 제주도가 행사 예산을 전면 삭감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대신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은 온라인 제작을 할 여건도 경험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 빚 좋은 개살구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쪽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법이고요. 올해 상반기 도내 문화예술 분야 피해 예상액은 14억 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예술계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관광국 통폐합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 2차 예결위 회의에서 이승하 의원은
올 1분기 제주 서비스 생산과 소매 판매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며 코로나19 이후 1차 산업의 비대면 판매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호영 의원은 제주도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관광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원희룡 지사가 관광국을 통폐합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류체계 개편과 온라인 판매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국을 축소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관광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와 제주관광학회 등 8개 관광 관련 단체들은 제주관광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관광국과 교통항공국을 존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드 사태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침체된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돼 파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제주 관광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JDC가 영어교육 도시에 대학과 주거시설을 짓는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2단계 사업 부지 안에 제주의 곶자왈에만 사는 멸종위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MBC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조성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JDC는 국제학교 4군데가 들어선 1단계 사업부지 인근의 숲에 2단계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9만 제곱미터 부지에 외국 대학과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지어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부지가 어떤 곳인지 가봤습니다. 울창한 난데림이 자라고 있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대입니다.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자 높이가 20m, 둘레가 3m가 넘는 커다란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대만과 일본 남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의 곶자왈에만 서식해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한 개가시 나무입니다. 북방 한 개, 남방 한 개 식물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게 또 곶자왈이잖아요. 그중에 얘는 이제 따뜻한 난대성 식물인 거죠. 숲속에서는 이처럼 어린 개가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곶자왈 속의 난데림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꽃을 피우는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식물인 백서양도 눈에 띕니다. 모두 2008년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희귀식물들입니다. 중요한 종이 이 곶자왈 안에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건 이 곶자왈의 가치를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 곶자왈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러한 가치 또한 사라지게 돼버리는.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제주 남서부 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큰 곶자왈 지대여서 1단계 개발 당시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곶자왈이 반토막 난 지 10여 년 만에 2단계 개발까지 추진되면서 마지막 남은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하수 자원 개발이 제한되는 특별관리구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450제곱킬로미터와 가뭄이 들 때 지하수 고갈로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서부 고산 무릉구역 22제곱킬로미터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03년 지하 수위가 낮아 해수 침투가 우려되는 4개 지역 160제곱킬로미터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번식하는 잿빛 쇠 찌르레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번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조류 분포 변화 사례여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표지판 위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미새가 조그만 구멍 안으로 부리를 집어넣더니 새끼들에게 먹이를 건네주고는 다시 날아갑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올 때까지 부리를 내놓고 기다립니다. 중국 남부나 베트남 등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고 번식하는 잿빛 쇠찌르레기 부부가 제주에서 새끼 4마리를 낳은 겁니다. 봄과 가을에 제주나 남해안 등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나그네 새인데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철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처음 번식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이 잿빛 쇠찌르레기가 점점 이제 관찰, 그다음 이제 번식까지 이렇게 점점 분포지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될. 주 번식지인 중국 푸첸성에서 880km나 떨어지고 위도가 6도나 높은 곳에서 번식한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조류 분포 변화 사례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번식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그 조건이 된다는 거,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고 기후 변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주에서는 최근 물꿩과 붉은 해오라기, 붉은 부리 찌르레기 등 열대와 아열대성 새들이 잇따라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를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 고교와 특수학교, 휴학 또는 유예 학생 7만 5천여 명으로 금액은 226억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SNS를 통한 여권 비판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대권 행보를 그만하고 도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가 이미 미래통합당 대권 후보로 된 것 마냥 자신만의 생각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중앙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을 위하는 모습으로 품격을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인도로 돌진한 뒤 1m 아래 해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탑승자들은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골프 동호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골프 동호회 운영자 60살 D씨와 관련자 2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동호회원 17,000여 명을 상대로 골프 예약을 대행해주며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모 분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는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분식집의 김밥 등 남은 음식을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시내 한 분식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400여 명 가운데 83명이 설사와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오등동의 한천 저류지가 빗물이 지하로 빠지는 숨골에 들어서 입지 선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2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한천 저류지의 수위를 조사한 결과 3구역에 숨골이 존재해 물이 차오르지 않고 지하로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천 저류지는 하천 범람에 따른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 2010년에 42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